본질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150과 170 뭔가 굉장히 비싸진 느낌이 들죠. 기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바뀌게 되는데 화면도 훨씬 더 커질 예정입니다. 바로 며칠 전 애플의 공식 초대장이 등장했습니다. 애플의 이번 9월 이벤트는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 새벽 2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9월 9일 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애플의 이벤트는 보통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진행이 됐어요. 월요일에 이벤트를 진행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9월 애플 이벤트에서 어떤 제품들이 공개가 될지,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어떤 제품이 또 출시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9월 이벤트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있죠. 바로 아이폰 16 시리즈입니다. 먼저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부터 보면은 일단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데요. 카메라 배열이 기존 대각선에서 이제는 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음소거 스위치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액션 버튼이 들어가게 돼요. 또한 캡처 버튼이라는 새로운 버튼도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는 카메라 관련 기능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종의 셔터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칩셋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반 라인업은 A18 칩셋, 그리고 프로는 A18 프로 이렇게 탑재가 되는데요. 이게 성능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아직 알려진 건 없는데 아마도 GPU에서 이 성능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라인업의 컬러는 블랙, 화이트, 블루, 그린, 핑크 이렇게 5가지 색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기존 15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연한 파스텔 톤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빠졌던 화이트 컬러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컬러 한번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는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이번에 화면 크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프로는 6.1인치에서 6.3인치, 프로 맥스는 6.7인치에서 6.9인치로 0.2인치씩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이게 화면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 베젤 있죠? 그게 굉장히 얇게 들어가면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제품 전체의 사이즈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면만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도 역시 캡처 버튼은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요. 카메라는 트리플 렌즈 구성인데 이번에 초광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기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에 1080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던 공간 비디오도 4K까지 촬영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또한 이번에는 프로 모델까지 기존 15 프로 맥스에 들어갔던 테트란 프리즘 렌즈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16 프로에서는 프로와 프로 맥스에 동일하게 5배 광학줌을 사용할 수 있는 망원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4800만화소의 광각, 테트라 프리즘 렌즈가 적용된 12메가픽셀의 망원, 마지막으로 4800만화소의 초광각 렌즈 이렇게 탑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프로 라인업의 컬러는 현재 블랙, 화이트, 내추럴 티타늄 그리고 기존의 블루 티타늄이 빠지고 여기에 새롭게 데저트 티타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데저트 컬러는 약간 구리색 같은 컬러이기도 한데 최근에 저희가 된장 에디션이라고 좀 올렸었죠.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물론 실제 모습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솔직히 계속 봐도 이건 제 취향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 기능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iOS 18.1이 업데이트되는 10월 중순쯤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국어로는 당장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언어, 예를 들면 영어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가격인데요. 제가 예상 가격을 쭉 살펴봤는데 다른 모델들은 그대로 동일한데 한 가지가 올랐어요. 바로 프로 모델입니다. 이번에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100가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건 기본 용량이 원래는 128GB였는데 16 프로부터는 256GB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 프로 맥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린 적이 있었죠. 어쨌든 현재 아이폰 15 프로의 가격을 보면은 155만원부터 스타트합니다. 256GB는 170만원이고요. 물론 달러 가격이 동일하다고 해서 국내 가격도 동일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예상 가격대로 나온다면 프로 모델은 아마도 170만원부터 스타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원래부터 살벌하긴 한데 150과 170 뭔가 굉장히 비싸진 느낌이 들죠. 아무튼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변화들이 있죠. 이제 정말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제품이 공개가 될 텐데 실제로 어떤 제품일지 아이폰 16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9월 이벤트에서 항상 아이폰과 같이 나오는 제품이 있죠. 바로 애플워치입니다. 이번 애플워치는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애플워치
애플워치가 출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애플워치 10은 드디어 디자인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보다 좀 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화면도 훨씬 더 커질 예정입니다. 기존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41mm와 45mm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애플워치 10은 44mm와 49mm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밴드를 부착하는 방식도 지금과 좀 달라지게 될 건데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맥세이프처럼 마그네틱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기존 애플워치 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뭐랄까 반갑지만 동시에 좀 아쉬운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능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고혈압 감지를 위한 혈압 모니터링 기능,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더 새로운 헬스 관련 기능들이 탑재가 될 것으로 현재는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10 말고 이번에 울트라 3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 이번에 애플워치 10이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나온다면 기존 울트라의 장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번 울트라 3에서는 차별화 요소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반 애플워치보다 2배가 더 비싸죠. 그래서 뭔가 울트라만의 특별함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가지 소식을 종합해 보면은 이번 울트라 3 같은 경우는 새로운 칩셋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과 동일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다만 색상 옵션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이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단일 컬러로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된다면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금액대가 높은 웨어러블 제품인데 그동안 컬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솔직히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컬러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애플워치 울트라 3 이번에 어떤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될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새로운 에어팟에 대한 소식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에어팟 4세대가 드디어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마크 거번에 따르면 올 가을에 애플은 두 가지 형태의 새로운 에어팟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중급형, 다른 하나는 보급형 에어팟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제품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 조금 더 비싼 중급형 제품에는 노캔이 들어가고 보급형에는 노캔이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USB-C 포트는 모두 들어간다고 하고요.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중급형에만 지원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는 프로처럼 줄기 부분이 조금 더 짧게 변경이 되고요. 음질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에어팟 4세대의 현재 예상 가격은 보급형 같은 경우는 $149,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되는 중급형 모델은 $199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이 확정된 프라이스는 아닌데 보급형은 현재 에어팟 3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중급형은 조금 더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에어팟 4세대가 출시가 되면은 현재 판매 중인 에어팟 2세대와 3세대는 단종될 예정이고요. 특히 보급형 에어팟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기능 필요 없이 정말 필수적인 기능만 사용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제품들을 알아봤고요. 이 제품들 이외에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안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패드 미니 7세대입니다. 현재 6세대까지 나와 있죠. 근데 이 6세대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어쨌든 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팬층이 두터운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올 연말쯤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제법 있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면,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요. 칩셋은 최소 A16이나 A17 그 이상의 칩셋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에서는 미니에 M2가 들어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예상 가격은 $499이고요. 정리해보면 기존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칩셋만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이패드 미니 7세대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올 연말 정도에 출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4 칩셋을 품은 맥북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데요. 몇 달 전에 M4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된 적이 있죠. 아이패드에 이미 M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맥 라인업의 업데이트도 올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플의 9월 이벤트 어떤 제품이 나올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하는 제품들이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면 가장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